주최 관계자가 직접 소개하는 공모전 공략법, 콘테스트 발언대 시간입니다.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공모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2014 넥스디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인부터 벤처기업까지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행을 맡고 계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효은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14 넥스디 공모전, 이름이 뭔가 특이한데요, 단장님. 어떤 건가요? 어떤 공모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넥스티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마트 디바이스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좀 부르기 쉽게 명칭을 정했고요.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제품화, 사업화까지 연결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인 또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학생을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기업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란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트렌드를 의미하는 여러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네.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 사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고요. 더 빨리 연결되고 있고 더 지능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이 가지는 의미가 더 커지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초연결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기능, 더 높은 밸류,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줄 수 있는 지능형 단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고. 그럼 단장님, 이번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예,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상금이 일부 있게 되겠고요. 네, 얼마가 지급될까요? 예, 뭐 개인 일반인 부분의 경우에 한 200만 원, 대상의 네. 경우,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부분에서는 300만 원 정도, 뭐 크진 않지만 약간의 격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발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직접 제품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이 과정에서 또 더 그 의미가 확인된 것은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 즉 마케팅이라든지 펀딩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연결될 것이고 특히 그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이런 곳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혜택이 제공되는 창의 디바이스 랩,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단장님? 예, 창의 디바이스 랩은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 또 차세대 디바이스 코리아 2020 이런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책들에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또 메이크 문화의 확산 이런 것을 위한 헤드쿼터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된 일종의 사업이자 시설입니다. 네. 이 시설이 현재 판교하고 대구에 구축 중에 있고요. 하는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이런 공모전 같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개인이 가진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직접 제품으로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이런 또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직접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멘토링,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디바이스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네트워킹도 하고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하는 이런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창의 디바이스 랩,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떠한 지원 정책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동안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R&D 지원과 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또 해외 마케팅 이런 좀 단편적인 활동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디바이스 영역은 굉장히 시장이 빨리 변하고 역동적인 그 단계이기 때문에 여건이 충분치 않은 개인이라든지 네. 또 뭐 스타트업 이런 곳들이 개별적인 지원책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해 나가기에는 너무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너무 그 상황이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획을 위한 인큐베이팅 또 제품화를 해 나가는 이 코디네이팅
그리고 또 이 사업화를 해나가는 마케팅 같은 이 액셀러레이팅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원스톱 지원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로 두고 있고 또 실제 이 제품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장비들 뭐 레이저 커터라든지 3D 프린터, 3D 광학 스캐너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 뭐 작업장, 프로젝트 룸, 교육장 이런 시설들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 디바이스 랩이 또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중기청이 가지고 있는 시제품 제작터 이런 것과 연계해서 또 지원을 하는 등 유관 기능들, 시설들하고 굉장히 협력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장님?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창적이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나한테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해 주시면 예, 수상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독창적이고 유용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입증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이효은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